두만강을 겨우 건너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솔직히 말해서 희망이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이제 살았구나, 숨통이 좀 트이는가 했지요. 하지만 착각이더군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지옥의 문턱에 들어선 격이었어요. 아시겠습니까? 강가에 널브러져 잠시 숨을 고르는데 새벽 공기가 어찌나 차갑던지 뼛속까지 시려왔습니다. 얼어붙은 몸을 일으켜 세우니 앞이 캄캄하더군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는 막막함이란 그건 정말이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북한에서 도망쳐 나왔다는 안도감도 잠시, 우리는 또다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말입니다. 김정은이가 우리 같은 탈북자들을 잡으라고 전례 없는 추격령을 내렸다고 하더군요. 우리 가족을 잡기 위해 보위부 공작원들이 중국 땅까지 침투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 공포가 우리를 옥죄는 건 분명했습니다. 밤낮으로 숨어다니고 낮에는 인적이 드문 산속이나 버려진 오두막에서 몸을 웅크렸어요. 해가 지면 또다시 정처 없이 발걸음을 옮기는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없었지요. 며칠을 굶는 건 예사였습니다. 쌀 한 톨, 옥수수죽 한 그릇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배에서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릴 때마다 아이들은 더 초조해했고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더군요. 내가 대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이 어린 것들을 이 고생시키나 싶어서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유를 향한 갈망이 우리를 움직이는 유일한 힘이었으니까요. 중국 공안의 눈을 피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멀리서 공안 차량이라도 보이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쥐새끼처럼 후다닥 몸을 숨기고 숨죽여 그들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지요. 혹시라도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북송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오지 탄광보다 더 지독한 곳으로 끌려갈 것을 생각하면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말입니다. 허름한 빈집에 숨어 잠시 눈을 붙이는데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동네 개련이 했는데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보위부 놈들이 개를 풀어서 냄새를 맡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터라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아내는 아이들을 품에 꼭 안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벽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다행히 개는 그냥 지나갔지만 그날 밤은 한숨도 잘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매일 밤낮으로 죽음의 그림자와 씨름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유라는 두 글자가 대체 뭐라고 사람을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나 싶으면서도 그게 바로 우리를 살게 하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찾아 헤매는 신세였지요. 리진성 중장 동무가 사라졌다는 소식은 아시겠습니까?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어요. 평양에선 발칵 뒤집혔다고 하더군요. 소문이 파다했어요. 원수님께서 노발대발하셨다고요. 얼굴이 새빨개지시고 호통을 치시는 소리가 옆방까지 들릴 정도였다는 이야기도 돌았어요. 그분 성격이 원래 좀 불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엔 그 정도가 차원이 달랐다고요. 리진성 그 갓나 새끼를 당장 잡아오라우. 그 일가족 전부를 뿌리 뽑아버리라. 이런 지시가 떨어졌다고 보위부 동무들이 수군거리는 걸 제가 직접 들었지 뭡니까? 숨소리마저 얼어붙는 듯한 공포가 온 나라를 덮었어요. 최고 위급 군사 기밀이 새나갈까봐 걱정하는 건 둘째치고 원수님의 권위에 대놓고 도전한 격이니 말입니다. 제가 아는 원수님은 자기 권력에 대한 병적인 집착이 있는 분이세요. 한치의 오차도 한치의 반항도 용납하지 않는 분이시죠. 그런데 군대 최고 위층인 리진성 중장이 도망쳤으니 그 분노가 얼마나 하늘을 찔렀겠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온 나라가 리진성 동무를 잡기 위한 사냥터로 변한 건요. 국경 경비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공작원들한테까지 지시가 떨어졌다고 들었어요. 리진성 일가족을 반드시 잡아오라. 이 명령은 단순히 리진성 동무 한 명을 잡으라는 게 아니었어요. 온 가족을 인질로 잡아서라도 그를 끌어내겠다는 잔인한 지시였던 거죠. 제발 그분 가족들이 이 소식을 듣고 더 멀리 도망갔기를 빌었어요. 동네 어귀마다 보위부 차량이 수시로 드나들고요.
밤마다 들이닥쳐서 불시에 가택수색을 하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사람들은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벌벌 떨었죠. 혹시 나랑 아는 사이는 아니었나? 나한테 뭔가 물어볼 게 있어서 오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국경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더했죠. 산속 깊이 숨어든 탈북자들을 색출하겠다고 밤낮 없이 수색대가 돌아다니는데 그들의 거친 숨소리와 발소리가 어둠을 가르고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낡은 집 창문 틈으로 새어들어오는 겨울바람보다 더 시린 공포가 우리 마음을 꿰뚫는 듯했죠. 강가엔 순찰정이 수시로 뜨고 산에는 수색견들이 밤낮 없이 냄새를 맡고 다녔어요. 혹시라도 탈북을 시도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아니면 리진성 동무 일가족이 그쪽으로 숨어들었을까봐 온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죠.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리진성 동무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져요. 잡히면 끝장이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알았을 테니 말입니다. 그들은 숨 쉬는 것조차 조심해야 했을 겁니다. 아마 한 걸음 한 걸음이 지뢰밭을 걷는 듯 했을 거예요.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추위에 떨면서 말입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 자유를 향해 필사적으로 나아갔을 그들의 발걸음이 제 눈앞에 선하게 그려지는 듯해요. 숨이 턱 막히는 순간이었지요. 중국 땅에서 북한 동무들에게 발각될 위기에 처했다는 걸 직감했을 때 말입니다. 시장통을 걷는데 뒤통수가 따가운 느낌이 들더군요. 괜히 돌아보면 안 될 것 같아 애써 시선을 피했지만 발걸음이 점점 더 빨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내와 아들의 손을 꽉 잡고 인파 속으로 파고들었지요. 아바이, 왜 그래요? 아들이 불안한 목소리로 묻더군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빨리 걷자. 제가 애써 침착한 척 대답했습니다만 제 목소리도 갈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기 동무들, 잠시 멈추라우. 제 심장이 발랑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도 들리는 듯 했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다는 것을. 북한 보위부놈들이 틀림없었지요. 아내는 제 손을 더욱 세게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진성 아바이, 뛰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더 단단히 잡고 냅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시장 골목은 쥐가 도망가기엔 좋았지만 잡히기에도 딱 좋은 곳이었지요. 뒤에서 놈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져 왔습니다. 차브라우.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우. 악에 바친 고함 소리가 등 뒤를 때렸습니다. 아들의 작은 손이 제 손 안에서 땀으로 축축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마이는 아이를 감싸 안듯 제 옆에서 이를 악물고 달렸습니다. 골목 끝에 다다르자 더 이상 갈 곳이 없더군요. 막다른 벽이었습니다. 놈들이 우리를 포위했습니다. 3명의 사내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이제 어디 갈 텐가? 어서 가자, 동무. 그들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했습니다. 잡히면 끝이라는 생각에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아내는 아들을 제 등 뒤로 바짝 붙잡고 눈을 질끈 감았더군요. 제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를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갑자기 나타나 북한 놈들을 향해 달려들더군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주먹이 오가고 짧은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혼란스러운 와중에 한 사내가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리진성 씨 맞으시죠? 저희는 한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어서 이쪽으로.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사람들. 그 오랜 시간 기다리고 기다렸던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사내는 제 팔을 잡아 끌었고 저는 멍한 상태로 그를 따라갔습니다. 아내와 아들도 그들의 보호를 받으며 함께 움직였지요. 북한 놈들과의 싸움은 짧았지만 격렬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던 사내들은 능숙하게 그들을 제압하고는 빠르게 우리를 끌고 골목을 벗어났습니다. 어두운 봉고차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덜컹거리는 차 안에서 저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내는 아들을 꼭 안고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안도감이 서려 있었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습니다. 옆에 앉은 사내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계획했던 작전입니다.
리진성 씨 가족을 모셔갈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살았다는 것을, 자유를 향한 길이 완전히 열린 것은 아니었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한 걸음 물러선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의 작은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저는 굳건한 의지를 다시 다졌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저는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저희는 말입니다. 남조선 정보기관 동무들의 보호 아래 드디어 동남아시아에서 마지막 탈출길에 올랐습니다. 그때 심정은 말입니다. 꼭 벼랑 끝에 서 있다가 한 발짝 겨우 내디딘 것 같았어요. 땅에 발을 딛고 있어도 그 땅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 불안감에 늘 시달렸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할 때는 숨소리마저 죽였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더군요. 그저 우리를 쫓는 아새끼들이 혹시라도 그림자처럼 따라붙지는 않을까 온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제 딸의 민지가 제 옆에 바싹 붙어서는 작은 손으로 제 옷자락을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손의 떨림이 저한테까지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아이의 불안이 제 불안이 되고 제 불안이 또 아이에게 전해지는 그런 끈적한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낸 겁니다. 육로를 한참 달려 도착한 곳은 작은 항구였습니다. 밤이 깊어서야 작은 고깃배 같은 걸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파도 소리만 철썩거렸지요. 배가 흔들릴 때마다 제 심장도 같이 쿵쾅거렸습니다. 망망대해에 저희 가족만 덩그러니 놓인 것 같았어요. 그때는 정말이지 자유라는 게 신기루처럼 느껴지더군요.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멀고 먼 꿈처럼 말입니다. 언제쯤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 신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아내 희정이는 묵묵히 저와 아이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간절함이 저를 더욱 채찍질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그렇게 이동했습니다. 육로, 해로를 번갈아가며 말입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달리던 어느 날 드디어 비행기에 오를 때가 왔습니다. 난생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습니다. 굉음을 내며 하늘로 솟아오르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발 아래로 점점 멀어지는 땅덩어리를 보면서 이제 정말 북조선과는 멀어지는구나 하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말입니다. 혹시라도 이 비행기가 중간에 방향을 틀어 다시 그 지옥으로 돌아가는 건 아닐까 하는 말도 안 되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그만큼 공포에 찌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늘 위는 고요했습니다. 구름 위를 나는 기분은 정말 묘하더군요. 아래 세상의 모든 고통과 추격이 저 구름 아래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지는 제 옆에서 창밖을 보며 연신 아빠, 구름이 솜사탕 같아요. 하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제 귀에는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비행 시간은 길고도 짧았습니다. 잠시 눈을 붙였다 뜨니 창밖으로는 이제 완전히 낯선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남조선 동무들이 우리에게 이제 거의 다 왔다고 알려주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몸에 남아있던 마지막 긴장까지 스르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부모님 생각에 가슴 한편이 아려왔지만 이젠 정말 자유의 땅에 발을 디딜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 더 크게 차올랐습니다. 제 옆에 앉은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에도 이제껏 보지 못했던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저희는 이제 드디어 꿈에 그리던 자유를 향한 마지막 고비를 넘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정말 꿈인가 생시인가 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공기부터가 다르더군요. 따뜻한 햇살에 눈물이 저절로 나더랍니다. 아, 이게 자유라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해주는데 그 따뜻함이란 말로 다 못합니다. 남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 제 몸을 짓누르던 모든 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도 두려움 없이 마음껏 웃더군요. 그 웃음소리가 얼마나 듣기 좋던지 제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정착지원 시설에서 남조선 생활을 배웠습니다. 모든 게 새롭고 놀라웠지요. 우리가 먹는 쌀밥은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시장에는 없는 게 없더군요. 밤에도 환하게 빛나는 도시를 보면서 같은 민족이 이렇게 다르게 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북조선의 실상을 세상에 알리는 일에 나섰습니다. 국제사회 앞에서 북조선 인민들이 겪는 고통을 증언했습니다.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곳에 남겨진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얻었지만 마음 한켠은 늘 무겁습니다. 고향 땅에 두고 온 부모님 생각에 밤마다 잠을 설칩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이렇게 편히 숨쉬고 있는데 그분들은 아직도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독재 정권의 그림자는 마치 제 등 뒤에 딱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와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위를 두리번거리게 되더군요. 그게 쉽게 사라지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굶주림과 감시의 공포 속에서 보낸 세월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 기억들은 마치 흉터처럼 제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 합니다. 우리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북조선에도 하루빨리 진정한 자유가 찾아오도록 저는 계속 목소리를 낼 겁니다. 제 자식들은 이곳에서만큼은 배고픔과 두려움 없이 살아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탈북민의 삶은 자유의 땅에 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더군요. 마음속의 여정은 어쩌면 이제 시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